안녕하세요. 오늘은 표면 처리를 위한 금속 소재의 전처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루는 금속은 탄소광, 주물, 스테인리스광, 알루미늄으로 우리가 산업계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제품들이죠. 먼저 저탄소광은 0.35% 미만을 내 탄소를 갖다 함유하는 강인데 도금하기에 가장 좋은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열강 가공을 해서 그래서 나타나는 그 산화, 탈지, 유분, 그 다음에 조직 변태가 없는 냉간 가공제의 표면은 도금이 양호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열강 가공하면은 표면에 흑피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냉연 같은 경우에는 최종 마무리로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 냉연 강판의 코일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제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좋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은 컬셀 테스트 할 때 그 철판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기본적인 처리는 예비 탈지, 침적 탈지, 그 다음에 음극 전해 탈지, 산활성, 도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KS 규격을 보면 SM10C부터 해서 SM35C.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탄소량이 0.08부터 0.38 그 정도가 되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많이 그 산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전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중고탄소광으로 가면 0.35% 이상의 탄소를 함유한 그 고탄소광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탄소가 높으면 대부분 열 처리를 통해서 소입하고 그 다음 템퍼링을 통해서 이제 큐티 처리를 해서 강도를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도가 높기 때문에 산세를 할 때 그 수소치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수소치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해를 하는 게 도금이라든지 산세에서 이제 발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소재예요. 소재의 강도가 높은 경우에는 이 수소치성이 발생할 위험이 크고 그래서 ISO를 보면은 그 소재의 그 인장 강도를 가지고서 그 베이킹 처리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또 아까 표면에 이제 탄소가 많기 때문에 산세를 갖다가 행할 때 좀 세게 하면 이제 스머트가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스케일이나 스머트가 심한 경우에는 산처리보다는 샌드 블라스트나 호닝을 써가지고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산세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지금 뭐 농도라든지 시간을 갖다 가능한 약하게 하는 게 좋은데 너무 약하면 이제 밀착을 갖다가 얻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는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기본적인 전처리는 저탄소광하고 이제 동일합니다. 예비 탈지, 침적 탈지, 음극 전해 탈지, 산활성, 도금. 그래서 산활성은 이제 염산을 쓰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 농도하고 온도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나중에 뭐 수소치성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니비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최소한 그 수소가 들어가는 것들을 갖다가 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물이죠. 주물도 많이 쓰죠. 사진에는 좀 작게 나와 있지만은 뭐 그 브레이크 캘리퍼의 하우징 같은 경우 주물로 뜨고 거기에 이제 아연 니켈이라든지 아연을 갖다 도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주물은 이제 3에서 3.5%의 탄소를 갖다가 이제 갖고 있고 실리콘도 이제 그 함유하는 그 주술에서는 수소치성이 일어나기 쉬움으로써 또 여기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고탄소광하고 이제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산활성을 강하게 하면은 그 스틸, 그러니까 철은 녹아나지만은 그 탄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에서 3.5%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탄소들이 그 농화충이 남아서 밀착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처리 조건은 예비 탈지, 침적 탈지, 그 다음에 음극 전해 탈지, 산활성, 도금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주물에는 기공이 많으므로 전처리액이 스며들어서 도금조로 넘어가 오염이나 도금 후 건조 시에 도금액이 다시 나와 외관 불량을 갖다가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전처리액 뿐만이 아니고 주물 같은 경우에는 그 구멍이 있죠. 표면이 오들두들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연돔 같은 경우에서도 거기서 이제 도금액이라든지
크로메이트 피막이 남아 있다가 이제 그것들이 완전히 건조되거나 이제 대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이제 올라와 가지고 외관 불량을 갖다가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물에 이제 무전해 도금을 하는 경우에는 그 얼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보통 전처리 불량에 기인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도금액에 이제 설퍼에 첨가제가 없는 타입으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이것은 첨가제가 레벨링 제로 작용해서 주철이 거친 표면에서 균일 전착성이 좋아져 역효과를 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그 균일 전착성이 좋아지니까 이 구멍이 있는 데를 갖다 균일하게 도금이 된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죠. 도금을 해서 어느 정도 메꿔줘야 되는데 균일 전착성이 좋기 때문에 그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도금 두께가 일정하게 올라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구멍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홈이 그 남아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테인리스 강이죠. 스테인리스 강에도 도금을 갖다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건 다음에 설명드리고요. 보통 일단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스테인, 그러니까 녹이 없는 레스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 내익성을 나타내는 거는 그 강중에 들어가 있는 크롬이 표면에서 산소하고 반응해서 산화막 CR2O3를 갖다가 만들고요. 이 CR2O3의 산화막이 매우 치밀하기 때문에 내익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처리를 통해서 이제 산화막을 제거해도 좀 어려운 게 표면에만 CR이 있는 게 도금하고 달리 이제 합금 성분으로 CR이 있기 때문에 크롬이 다시 또 산화막을 갖다 형성하기 때문에 밀착을 얻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산활성 조건을 갖다가 상당히 강하게 하고 산활성 직후에 도금 공정으로 하면 어느 정도 밀착성을 개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활성화를 하고서 바로 도금을 간다 그러면은 그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밀착이 좋은 피막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니켈 스트라이크를 해서 그 다음에 표면에 있는 크롬을 갖다가 크롬이 그 산화물을 갖다 형성하기 전에 이제 니켈 스트라이크로 니켈 도금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강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죠.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오스테나이트계라고 해서 188 해서 STS 300계열인데 이제 304를 보통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식당에 가면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숟가락을 보면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거기 188이라든지 뭐 304, 그 다음에 27종이라고 옛날 규격이 27종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는 이제 그 STS라는 말보다 이제 습관적으로 해가지고 1번 규격인 서스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내익성이 우수합니다. 여기서 18 크롬에다가 8 니켈이 들어와서 여기서 니켈은 이제 오스트라이크 형성 원소로 들어가는 건데 내익성이 우수하니까 그만큼 도금하기가 어렵겠죠. 대표적인 게 뭐 싱크대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저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마르텐사이트 계열입니다. 니켈을 갖다가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쉽고요. 보통 이제 400계열이라고 얘기해서 보면 13 크롬입니다. 여기서 이제 크롬의 농도가 좀 낮고요. 보통 이제 시칼이라든지, 그렇죠, 시칼 같은 경우는 이제 경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담금질해가지고 옛날에는 철강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소입 처리해 좀 마르텐사이트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니켈 들어가 있지 않고요. 여기가 이제 그만큼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활성화하기가 쉽다. 페라이트 계열도 이제 거의 이제 크롬의 농도가 좀 높습니다. 오스트나이트만큼 돼서 188. 여기서도 이제 서스 400계열의 보통 가장 대표적인 이제 430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식탁에서 쓰는 그런 볼 같은 게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오스테나이트인지 마르텐사이트인지 페라이트인지 이제 구별하기 쉬운 거는 자석을 갖다 붙이면은 일단 마르텐사이트하고 페라이트는 자석에 붙고요. 오스테나이트계에서는 자석에 잘 안 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제일 많이 쓰는 188 크롬의 그 304의 경우에 일단은 자석에 안 붙는데 이걸 가공한다든지 했을 때는 이제 소성을 받았을 때 소성육이 마르텐사이트가 형성이 돼서 자석에 약하지만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석 관련되는 제품을 만드실 때 그 경우에는 좀 신경을 써서 이제 316, 18 크롬, 8 니켈,
이몰리브데늄이라든지 그런 강종을 쓰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공정은 탈지, 그 다음 탈스케일, 음극전의 탈지, 그 다음 산활성, 도금, 니켈 스트라이크, 도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탄소광하고는 틀리죠. 여기서 뭐 스케일 처리를 한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니켈 스트라이크를 하죠. 그리고 오스테나이트계가 가장 어렵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 산세 공정 및 산용액의 조성을 알아보면은 예비 산세 공정에서는 96%의 황산을 100에서 한 200ml per 리터 가지고 50에서 70도씨로 10분에서 한 40분 정도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산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질산을 가지고 이용하는데 이제 100에서 200ml를 집어넣고요. 또 불산을 넣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산이 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산세로 들어가는 것들이 보통 보면은 불산 대신 염산을 갖다 집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지고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뭐 서지컬 스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불러가지고 되게 특이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스테인리스 스틸인데 국내에서 도금하는 데가 없고 기술이 없는 거보다는 이게 사실은 전처리 공정이 까다롭긴 해. 전용 라인이 아니면은 갑자기 지금 뭐 스테인리스로 해가지고 도금을 하는 것들을 갖다 처리해 주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400계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예비산세 공정에서도 황산이 농도가 좀 낮고요. 온도도 낮습니다. 오늘 처리 시간은 뭐 20에서 60분 샘플마다 다르겠지만은 그 다음 산세에서도 질산하고 그 다음에 불산이 들어가는데 농도가 낮습니다. 온도도 낮고 그 다음 스마트 제거할 때 보면은 여기서도 조금 마일드합니다. 그래가지고 304 오스트나이트 계하고 400계는 확실히 그 성분에 따라서 그것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에서 아까 니켈 스트라이크를 한다는데 스트라이크 도금이란 건 아시겠지만 아주 얇게 해서 표면에 이제 니켈을 갖다 덮어버리는 거죠. 빠른 시간에 이제 세게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와트역하고 우드역이 있는데 보통 이제 우드역 같은 경우에는 염화니켈이 한 200에서 220g per 리터. 그 다음에 염산을 갖다가 많이 집어넣고 요건도를 갖다가 20에서 30도씩. 그 다음 와트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황산을 갖다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pH는 1 이하입니다. 그래서 측정하기 좀 힘들고요. 이렇게 해서 도금을 해가지고 표면에 니켈을 올린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그 다른 도금을 갖다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알루미늄은 참 많이 쓰이는데요. 그 다음에 경량 소재로서 이제부터 곽광을 받고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알루미늄을 갖다가 구분을 할 때 이제 기호가 있어요. 그 1000계열, 뭐 2000계열, 3000계열, 5000, 6000, 7000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뭐 KS라든지 ASTM이 아니고 원래 그 알루미늄 쪽에서는 알코아라고 무지 큰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 회사인데 그래서 거기서 부르는 그런 코드 네임을 갖다가 지금 그냥 보통 산업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그 3000계열까지는 그러니까 1000계열은 그냥 순수한 알루미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00계열, 3000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래 도금하는데 좀 쉬운 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5000계열부터면은 좀 합금 원소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이제 마그네슘이 들어가는 경우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도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처리 방법은 알칼리 탈지로 해서 알루미늄을 녹여서 이제 에칭을 하고 그 다음 산활성화, 아연 치환 처리 이게 뭐 징케이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산처리, 아연 치환 처리, 그 다음에 약산 침적, 스트라이크 도금 또는 무전의 니켈 도금을 합니다. 알루미늄은 활성이 되게 높은 금속이에요. 활성이 높은 금속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온화 경향에 보면은 거의 밑바닥이 있죠. 그러니까 뭐하고라도 이제 결합을 해야 됩니다. 금속 자체로 있는 것보단 산화물로 있는 게 좋고요. 그 때문에 전처리 공정 중에서 활성화 후에 수세나 공중이동 중에도 산화피막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밀착성을 얻기가 되게 어렵고요. 따라서 아연보다 그 비한 금속의 아연을 그 석출시켜서 그 알루미늄의 산화막을 형성을 방지하는 아연 치환법, 징케이트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가지고 이제 그 합금의 도금화는 예로요.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의 이제 크롬 도금할 때의 전처리 과정을 써놨습니다. 이것은 지금 2004년 5년쯤에 한국에서 거의 알루미늄 도금에 알루미늄 휠에다가 도금하는 경우는 이제 그 업체들이 거의 도산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중국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지금 다시 인도로 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 보면은 상당히 큰데 우리가 승용차보다는 주 시장은 이제 미국이고요. 미국 트럭 같은 것 꽤 큰 휠에 이렇게 크롬 도금하는 게 많았고요. 그게 계속적으로 그 산업이 아까 한국에서 2004년에 그렇게 됐다 그러지만 그 전에는 일본에서 처리를 했었고 이게 이제 계속 인건비가 싼 쪽으로 넘어가죠. 딴 거보다도 이제 버핑하는데도 많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방법을 보면 되게 좀 복잡한데 침적 탈지를 하고 초음파 탈지를 하고 그 다음 알카리 에칭 산침지 1차 징케이트에서 징케이트를 다시 까고요. 그 다음에 2차 징케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 쳐서 그 다음에 이유는 똑같습니다. 동도금 그 다음에 니켈 도금 크롬 도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처리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요. 이 규모가 상당히 컸어요. 그 당시에 보면은 약품만 했을 때 광택제를 갖다 한 달에 한 1억 정도 쓸 정도의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무척한데 현재 국내는 없습니다. 아주 지금 소재를 보시면은 여기서 보여드린 거는 알루미늄 A356이라는 소재라서 이제 밑에 보시면 알루미늄이 91.9%, 실리콘 7%, 카파, 마그네슘, 망간, 징크, 철, 티타늄이 약간씩 들어가 있고요. 표면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먼저 폴리싱 해가지고 한 100배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500배, 3000배로 본 겁니다. 일단 소재를 가지고 이제 전처리를 시작하죠. 자, 침적 탈지를 해가지고 표면에 유분을 제거했습니다. 했을 때 보면은 지금 표면에 아까보다는 색깔은 좀 어두워졌죠. 근데 보면은 깨끗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그 다음에 에칭입니다. 에칭에서는 우리가 아까 스테인리스도 마찬가지지만 표면에 있는 산화물을 갖다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NaOH에서 그 치밀한 알루미늄 산화막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알카리 탈지액에다 집어넣으면은 NaOH가 산화막하고 이제 반응을 하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알루미늄 그 산화막이 있으면은 그 밑에 있는 알루미늄하고 NaOH가 반응을 하고 그래서 NaAlO2 그 다음에 수소가 발생하면서 산화막이 제거되고 알루미늄 표면이 에칭이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밑에 사진 보시면 왼쪽에 아까 전 페이지에서 보이신 침적 탈지 이후의 표면에서 이제 우들두들하게 이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에칭되었기 때문에 이제 알루미늄이 패여 있는 거로 반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에칭을 했을 때 보면 사진이죠. 보면은 100배로 했을 때 보면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거북등처럼 됐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돼 있고요. 확대했을 때 사진을 보시면은 500배, 3000배 같은 경우에는 깨끗했던 표면들이 이제 푹푹 패여 가지고 이제 반응을 해서 녹아난 거를 갖다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화활성화해서 스머트 제거 처리죠. 스마트라는 거는 글쎄 여기서 보면은 지금 알루미늄 스마트 제거 처리에서 알카리 에칭에서 알루미늄에서 생성된 그 AlOH3나 합금 중에 불순물, 실리콘, 마그네슘 등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산하고 불산에 집어넣어서 보면은 질산에서는 AlOH3를 용해시켜 버리고요. 불산에서는 마그네슘하고 실리콘을 갖다 용해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왼쪽 오른쪽에 보면은 알루미늄 수화물 AlOH3가 질산하고 만나면 AlNO3 3으로 해서 이제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불산하고 만나 가지고 MgF2로 해서 슬러지로 해서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SiO2가 불산하고 반응해서 H2SiF6로 해서 용액중에서 이제 가수 분해를 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표면에 있는
그런 알갱이들 스머트를 없애게 되고요. 자, 사진을 보시면은 표면을 이제 보면은 에칭했을 때 보면은 좀 하얗게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푹푹푹 패인 그런 점들이 보이죠. 여기서 보면 스머트들의 입자들이 빠져나간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징케이트 처리, 아연 치환 처리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활성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온화 경향이 너무 낮기 때문에 도금하기가 어렵죠. 산화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아연 같은 경우에도 이온화 경향이 낮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철강에서 이제 희생 양극으로 작용하는데, 알루미늄보다는 귀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연의 그 징케이트 용액에 집어넣고, 그래서 알루미늄을 갖다가 석출을 시켜서 징케이트 피막을 만들게 되죠. 그래가지고 아연 치환 처리 징케이트 그러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 상품명으로 해서 번달 그렇게 부르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아는 분이 뭐 도금업체 가서, 아니 이 업체에서 징케이트 처리를 하는데 안 한다. 그 왜 그러냐? 아, 그쪽에서 본달이라 부른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보시면은 밑에 식을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해가지고 징크가 석출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징케이트 처리를 1차를 했어요. 좀 글쎄 알아보기 힘들죠. 아까 이제 스머트 제거 처리한 거 하고 했을 때 보면은 약간 그래도 색깔은 어차피 이건 보는데, 지금 스머팅 했을 때의 그런 검은 점들, 페인 자리들이 약간 좀 메꿔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자, 한번 확대해서 보시면은 아연의 입자가 크고 치밀하지 않아서 아연 치환이 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갖다가 3000배로 했을 때면 그 산처럼 나와 있는 게 이게 아연이고요. 근데 이렇게 아연이 이제 징케이트 피막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부분에는 아연이 충분히 석출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1차를 갖다가 하고서 도금을 하면은 피놀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ASTM B2253의 87을 보면은 다시 한번 징케이트 처리를 하죠. 그래서 더블 징케이트라고 하는데 다시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징케이트 피막을 다시 용해시키고 다시 징케이트 처리를 합니다. 2차는 1차와 비교해서 보다 치밀하고 적정한 요철을 제공합니다. 왼쪽이 1차고요. 그 다음에 2차를 했을 때 보면은 글쎄 뭔가 더 치밀하게 그렇게 보이죠. 뭐 느낌상이겠지만은 일단은 그렇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은 징케이트 1, 그래서 이제 한 번 처리했을 때,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더블로 한 경우죠. 다 3000배로 해서 고배율로 봤을 때입니다. 1차 징케이트 피막을 용해시킨 후에 다시 징케이트 처리를 하면 2차는 1차에 비교해서 보다 치밀하고 적정한 요철을 제공합니다. 그렇죠? 사진상으로 보시면은 왼쪽 보면은 좀 툭 가운데 있는 산 같은 거 말고 표면들이 보면 오돌도돌 하기지만, 오른쪽 같은 경우는 진짜 뭐라 그래야 돼요? 스세미처럼 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치밀하게 이제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적당한 요철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징케이트 처리 방법은 아마 그 시중에 많이 팔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뭐 스틸 탱크 또는 PVC나 이제 고무로 라이닝한 스틸 탱크에 이제 그 45%의 탈이온수를 채우고서 여기다 이제 뭐 징케이트 액을 갖다가 넣습니다. 이거는 뭐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물론 약품상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요. 주석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처리 온도를 한 40도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침지 시간은 액의 온도, 알루미늄 합금의 종류, 표면 활성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처리를 합금의 조성에 따라 또 다릅니다. 실리콘이나 동을함유한 합금일 때는 침지 시간 2분이 필요하지만, 다른 합금 같은 경우에는 더 짧아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만일 처리 피막이 얼룩덜룩하거나 부분적으로 줄이 가거나 피막이 오르지 않았을 때는 전처리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니까 다시 한번 다 반복해서 처음부터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짧은 시간에 많은 테마를 갖다가 다루어서 깊게 들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알루미늄, 그 다음에 스테인레스로 나누어 가지고 좀 더 자세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